문명사회에 셀 수 없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이웃 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CCTV를 달아놓고 그 밑에 무서운 경고 문구를 달아놓은 팻말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양심 거울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문구에다 뭐라고 썼느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당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양심이 실종된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죄 앞에도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삶이었는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도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사에는 상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양심이 무너지면서부터 이런 도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이 외식적인 삶에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이 일에 여러분 삶이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영적 안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세요? 야, 너희들 살아가면서 날씨의 변화나 일기의 변화는 구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시대적인 징후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해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가능하면 안목의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안목이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게 경쟁력이 됩니다. 안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목을 우리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온갖 사건과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근본적인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안목이라고 해요. 세상을 읽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딱 볼 줄 알아요.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안목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는요, 이 안목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한 집단에서 리더십에서 안목이 없는 리더가 뽑히면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인 안목과 망하는 안목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정말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안목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를 꼽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 잡스야말로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오른손에 뭐 하나 들고 나오면 그건 온 세계가 주목해요. 스티브 잡스가 뭘 하나 만들어내고 스티브 잡스가 딱 한마디 하면 전 세계 언론들이 거기에 다 쏠려요. 그래서 이 애플사가 지금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스티브 잡스 애플사가 만들면 그것이 세계 최인류가 되느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을 내렸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련된 디자인, 이게 애플사의 장점이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 대단하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저는 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대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의 철학적 소양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앉아서 늘 회의나 하고 뭐 결제나 하고 회사에 몰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외신 보도 여러분 보지만 그냥 헐렁한 청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서 티셔츠 하나 입고서 스타벅스 앞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다양한 경험과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 안목, 그게 저는 스티브 잡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애플사의 제품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how,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서 차별성을 추구합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훨씬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기술을 제시하기 때문에 애플은 세상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력이에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자, 그런가 하면 안목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경제 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던 베어 스턴스, 여러분, 이 베어 스턴스의 몰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가 몰고 오는 재앙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베어 스턴스는 1923년도에 창립된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월가의 5대 투자 은행이자 미국의 제2의 증권사로 발돋움했어요. 그런데 이 베어 스턴스가 몰락해서 JP 모건 체이스에 인수되기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의 경영자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지사를 세우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이 몰고 올 재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무리한 투자를 계속 이 베어 스턴스는 하다가 순식간에 1년 뒤에 망할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몽땅 망해버린 케이스. 안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1980년대 프랑스를 구할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지요. 등장하지요. 그가 바로 유명한 미테랑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 미테랑 대통령의 안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프랑스가 부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프랑스의 문화를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를 가지고 국가 브랜드를 만들겠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다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거국적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공장 만들고 뭐 빌딩 만들고 뭐 땅을 개간해서 뭘 만드는 게 쉽지, 문화를 가지고 브랜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테랑 대통령은 남들이 상상하기 힘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가 루브르 미술관, 라댕팡스의 신개선문, 프랑스 국립도서관,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재무성 청사 등의 주요 건축물을 단순 건물이 아닌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그것을 승화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쐈어요. 경제나 신경 쓰지 무슨 문화적인 건물에 투자를 하느냐고 그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미테랑 대통령이